제가 정말 물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어, 임상원 수중운동연구소라고 블로그를 만들고 2004년도부터 블로그에는 모든 걸 다 업데이트를 했고, 사실은 수중운동을 그 책을 번역하고 강의를 한 건 1998년도, 99년도. 그 무렵에 스쿠버 다이빙 강사였고, 아쿠아로빅 강사였고, 그리고 대한운동사에서 책을 번역하고 치료적 운동의 원료 실제 13챕터의 치료적 수중운동 파트 번역했고, 그걸 가지고 대한운동사에서 강의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들은 그때 대부분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계속 업데이트를 하다가 지금 이게 강의 자료로 남아있는 게 그 고대 물리치료과에서 제가 치료 강의를 했었어요. 그때 강의 자료라 좀 선생님들한테 드리기 좋은 정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아까 PDF로 공유를 드렸고요. 제가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역사적 고찰을 꼭 해요. 도대체 물을 언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썼을까? 그래서 여러 문화에서 종교적 숭배 대상으로 썼고, 수치료 시대라고 하면 히포크라테스 그 이전에도 썼겠죠. 근데 기록물로는 근경련, 관절질환, 류마티즘에 권장을 했대요. 정말 이분은 어디에나 다 등장하시죠? 로마 제국 시대에는 물 사용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부상병 치료시설로도 썼대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이 로마 시대의 이 향락, 막 그 쾌락, 이거를 엄청 부정을 했죠. 언제? 중세 시대. 자, 그래서 이게 아니에요. 이런 종교적 얘기하면 안 되지. 정말 이 시대에 제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당하는 시기라고 어, 저는 느꼈어요. 대중 목욕탕 문화 및 치료적 물 사용을 이 부정당하던 시기. 그러다가 이제 르네상스, 그래서 뭐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몸의 느낌, 그리고 나의 느낌을 표현하는 자유,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물도 다시 이제 부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1700년대 이후에는 영국을 중심으로 과학적 수치료가 시작이 됐대요. 그리고 1800년대에는 오스트리아에서 수출의 연구소가 만들어졌고, 1900년대에는 부력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대요. 그래서 이걸 이제 치료적으로 하버드 탱크라는 걸 개발을 해서 수중 체조를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스위스의 온천 지역, 바드라가즈라는 온천 지역에서 바드라가즈 루잉 메소드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누가 만들었는지는 안 밝혀져 있고 그냥 그 온천 지역이니까 어땠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생각을 같이 나눴겠죠. 이게 좋겠다, 이게 좋겠다. 이 느낌 별로야. 뭐 이런 것들을 의견을 나누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할루윅이라는 그 영국의 장애인 학교, 소녀 장애인 학교에 장애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치기 위해서 맥밀란이라는 공학자가 만들어낸 10포인트 프로그램, 할로윈 메소드. 조금 이따가 또 이것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유럽에 발달된 이 수치료가 미국에 도입이 된 거예요. 대부분의 과학들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 시기에 정말 소아마비, 풍토병 시기, 그리고 양대전 후에 정말 물이 치료적으로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죠. 니즈가 많았어요. 수요가. 그래서 정말 많이 발달이 됐고, 1960년대에는 또 유럽에서는 어떤 쪽으로 또 움직임이 생겼냐면, 예방적 차원의 치료를 강조하게 된 거예요. 1960년대. 우리는 이때 진짜 먹고 살기 힘들 때, 살아남기 힘들 때, 유럽은 또 이제는 이 차원이 아니라 또 한층 또 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라든지 임산부 운동 프로그램 이쪽으로 넘어갔죠. 1950년대, 60년대 이 시기에는 미국에서는 수중 치료는 쇠퇴기를 걸었죠. 왜? 소아마비가 사라지고 전쟁 부상자 및 온전 휴양지의 인기가 감소된 거예요. 근데 80년대 이후에 미국 수중 치료 다시 부활된 게 베트남 전쟁 이후에 그리고 고충격, 하이임팩 엑서사이즈가 어려운
비만한 사람들 또는 좀 이렇게 집에 수영장이 많아졌잖아요. 어, 그러면서 좀 많이 다시 붐이 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현재라고 하는 건 1990년대입니다. 선생님. 제가 이 슬라이드 만든 건 1990년대예요. 몇 년 전? 40년 전이에요? 나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진짜. 내가 이걸 만들 때 내가 40년 후에 별로 발달되지 못한 이 상황을 나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쇠퇴한. 재활시설의 치료시설이 확충이 됐고, 체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었다. 이게 언제냐면,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미국. 근데 우리나라는 재활시설에서의 치료시설, 체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 음. 근데 너무나 뭐라 그럴까? 내가 상상했던 그 모습이 아니야. 음.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또 다시 자료를 다 방출하고 다 그냥 알려드리고 싶다 생각으로 지금 켰고요. 물의 물리적 특성으로 하면 buoyancy, resistance, 그리고 hydrostatic pressure.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뭐 요즘에 온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온도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온도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깊이도 깊이는 좀 바꿀 수 있어요. 유화풀 같은 거 이용을 하면 되니까. 깊이도 거의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좀 특성을 거기에 우리가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온도는 되도록 높으면 좋은데 왓수풀은 지난 시간에 들을 때 뭐 37도까지 쓰시는 분들이 있다. 선생님, 37도면은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자율신경계가 뭔가 진정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높아지면 자극 효과가 유발되거든요. 교감신경이 발동이 된다는 거야. 생존 모드로 넘어간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온도에서 수치료를 해주는 사람은 뭐냐면 투쟁이야, 투쟁. 아자, 아자.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막 교감, 막 치솟는. 응?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물의 물리적 특성, 부력, 저항, 정수합을 좀 살펴보면 왜 부력이 생길까요? 그건 비중 때문이에요. 비중이란 무엇일까요? 물의 밀도에 대한 물체의 상대적 밀도예요. 이런 정의를 아셔야 돼요. 밀도란 그러면은 뭘까요? 밀도.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부피 값에 대해서 얼마큼 무거운가, 얼마나 조밀한가. 여기에서 물의 비중을 1이라고 봤을 때 물체의 비중이 1보다 크면 물속에 가라앉을 거예요. 보통 어디가 물에 가라앉죠? 나 왜 강의를 하고 있지? 이거 직업병이다. 이거 강의하려고 이거 킨 거 아닌데? 잠깐만. 그래가지고 부양 장비를 무거운 데다가 우리가 껴주죠. 음. 우리 애기 지혜예요. 저는 우리 애기 데리고 얘가 이때가 2살 땐가. 이렇게 해외로 가면 왜 햇빛을 쬐면서 저는 물놀이 하는 걸 정말 좋아. 당연히 왜 미토콘드리아 우리 대사작용. 저 수영장 진짜 싫어해요. 실내 수영장. 음. 실내 수영장의 그 락스 쫙 낀 그 실내의 그 쾌쾌한 그 냄새. 그게 우리의 호흡기에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정말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간에도 차이가 있고, 한 사람의 몸 안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장비를 그래서 이렇게 사용한다. 이걸 알고 써야 된다고. 그리고 여기 부력에서 이 이점, 이점. 도대체 누구한테 이로울 것이며, 누구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그냥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드리면 이 사람들이 물을 편하게 생각할까?
우리는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런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정보는 하나도 안 주고. 어? 그래서 이게 가만히 있을 때, 좀 빠르게 움직일 때, 그리고 수심에 따라서 부하가 달라진다라는 점, 그리고 부력 중심과 중력 중심이 이렇게 어긋날 때 이분이 할로윈 메서드 이제 우리에게 전달해 준 램백 선생님인데 얼마 전 영상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저도 늙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저항, resistance. 도대체 resistance는 왜 생길까요? 지금 이 물, 기가 막히죠? 이 사진이 딱, 와, 이 물. 도대체 물이 몸을 이렇게 휘감고, 이렇게, 이렇게 있는 이 모습,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게 과학인 거야. 이걸 다 우리는 용어의 정의를 다 내렸단 말이에요. 수력학에서. viscosity, 점성이라고 해요. 물 분자들 간의 인력인 응집력, 인체에 대한 물 분자의 인력인 점착력, 물 표면에서 물 분자들 간의 인력인 표면 장력. 그래서 물에서 갑자기 축 팔을 올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부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준비가 안 된 몸에 있어서는.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항력이 생길 수 있다. 저항값으로. 폼 드래그는 뭐라고? 물체의 크기와 모양에 의해서. 손만 모양을 바꿔도 우리는 폼 드래그를 형태 항력을 바꿀 수 있고요. 웨이브 드래그는 와류. 저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가지고 웰빙밴드를 물에서 쓰도록 개발을 한 거예요. 실리콘으로 만들었고. 물에서 쓰려고 만든 거예요, 사실. 음. 물에서 형태항력과 파장항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음? 와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때 내 몸통에서부터의 이 힘이 들어와야 누군가를 컨트롤을 해주죠. 이거를 맨날 무게를 사람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막 테이프 붙이고 신바지로 다니면서 와수 트레이닝을 받는 거지. 왜? 감당 가능한 부하가 아니라 부하가 너무 큰 거야. 이걸 조절할 수 있게 감당 가능하게 뭔가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기법이 있어야죠. 선생님, 머리를 쓰지 않으면 몸이 힘든 거예요. 이건 다 선생 탓이야. 선생이 그따위로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힘든 거지. 측류와 와류. 이점은 이렇다. 문제점은 이래. 촉각장애 및 어지러움증을 유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힘들어. 근데 그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 자꾸 꿀렁꿀렁 움직이게 하지 않고 스테인리스 가만히 있게 해줘야죠. 왓수가 좋다 그래서 무조건 왓수 한다고 막 흔들흔들 흔들면 안 된다고. 바로 어지러워요. 또 와류라. 비행기에서 나온. 제가 이런 거 왜 조사했겠어요? 이거 처음에 번역할 때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어디에도 뭐가 없어. 터뷸런스를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도 모르고. 다 찾았지. 정수압. 정수압. 아래로 갈수록 더 압이 세. 그냥 뭐예요? 정맥혈 회귀가 좋아지겠죠. 근육이 해주지 않아도 그냥 물에만 들어가 있어도 발에서부터 그냥 쭉쭉쭉 짜줘. 부종 감소. 응? 그런데 물에서 나오면 어떻게 돼? 이런 환경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바로. 바로 붙지.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특히 림프 부종 환자들. 림프 배액이 되는 시퀀스에 목 스트레치, 타비니스트라든지 호흡이랄지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줘야죠. 응? 이게 너무 깊죠. 항상 물, 물에서 키웠어, 얘는. 왜 그런지 이유는 희귀질환,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응.
얘도 그럴지도 몰라. 이 감이 딱 적중을 한 거죠. 참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는 것 같아. 수중에서의 생리적 반응 보시면 에너지 대사도 다르고요. 혈액순환도 다릅니다. 당연히 림프액도 체액이죠. 물이죠. 림프가 물이에요. 당연히 정맥혈 회계 원리랑 똑같아요. 림프는. 환기량의 변화도 달라. 가장 드라마틱한 게 호흡이죠. 응? 호르몬도 어마어마합니다. 선생님, 저의 모든 건 물에서 시작됐어요. 물에서. 에너지 대사. 뭐 이건 이제 너무나 뭐 기본적인 얘기가 돼버렸으니까 넘어갑시다.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갈게요. 그래서 막 이거 1989년 논문. 내가 이거 강의할 때 10년 전이었어. 1989년이 그렇게 오래된 논문 아니야. 이런 논문들이 있었단 말이죠. 랜드 엑서사이즈 빨간색에 비해서 앵클 깊이는 노란색, 리는 초록색, 웨이스트 깊이는 파란색, 스피드가 달라지니까 또 달라지죠. 뭐가? 산소 소비량, 대사량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이런 논문들도 있어. 언제? 1989. 그래서 이런 자료 가지고 제가 어느 깊이? 리보다는 웨이스트 깊이 정도에서 태견 분발기를 해보고 싶다. 스피드를 너무 빨리 하지 말고, 어, 그래서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그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강의록에 넣은 것 같아요. 에너지 대사 어떻게 달라지는가. 무산소성, 유산소성, 이때 근육이 어떻게 동원이 되는가. 자, 혈액순환의 변화. 그쵸? 흉곽으로 이동이 돼요. 그래서 혈액의 이동은 중앙정맥 앞, 좌심실 최종 이완기용 심박 출량을 증가시켜서 프랭크 스탈링 법칙에 의해서 전부하가 증가돼서 박출량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혈압 조절에 너무나 좋은 거죠. 물 밖에 나올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환기량.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되게끔 어, 숨을 쉴 때 이렇게 타이틀 볼륨에서 최대로 들이마시고 최대로 내쉬는데도 남는 레지듀얼 볼륨, 노인이 되거나 아니면 활동량이 줄어드는 비활동적인 현대인들 생각해 봅시다. 레지듀얼 볼륨이 그러니까 기능적 사강이죠. 호흡에 동참하지 않는 공간들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폐에는 수능력,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지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에는 들이마시는 걸 최대로 들이마시는 건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한다? 최대로 내쉬기. 이거를 갑자기가 아니라 길게. 혀는 입천장에 코로 길게 내쉬는 미주신경 활성화. 뮤잉 앤 허밍으로 환경막 스트레치. 그래서 어떻게 이 잔기량을 될 수 있으면 줄이게끔 그래야 뭐가 느는 거예요. 바이탈 커패시티. 폐활량이 증가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물에서 하기가 너무 좋죠. 응? 호르몬의 변화, 심박 나트륨 이뇨성 이제 AMP, ATR, 나트리우레틱 펩타이드. 그래서 어떻게? 그 흉곽으로 심장으로 많이 들어오니까 심장은 혈압이 높다라고 오해를 하니까 어떻게? 혈액을 밖으로 빼내려고 하죠. 에이트리움, 심방에서 나트륨 이뇨성 인자를 방출해서 오줌이 마렵게 만드는 거죠. 응? 그와 더불어 항이뇨 호르몬이 떨어져, 바소프레신. 그리고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도 그래서 이뇨를 증가. 이거 뭐예요? 천연 고혈압 약이잖아. 혈압약이란 말이에요. 혈압약의 기전이에요. 응? 심박수도 낮아져.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장비들, 이 정도 장비들이야 보면 되지.
어려울 게 뭐 있어. 아까 우리가 이론을 다 공부했으니까, 아, 이런 장비들이 있겠구나. 이걸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오, 이거 이렇게 크고 이러는 것보다 조그맣게, 우리 수영 모자, 원리 실리콘, 뭔가 이렇게 형태학력, 파장학력을 마구마구 만들어줄 수 있는 장비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오죠. 기본에 충실하면 창의력이 생겨요. 요딴 거 요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겠어요? 형태학력, 파장학력을 위해서 이런 붓이나 벨이나, 아우, 이거를 수입을 하재. 처음에 나음에서 저한테 이거 수입하고 싶다고 요 비슷한 것들을. 그래서 제가 막 번역도 해주고 이거 수입하게끔 뭔가 써보기도 하고 써보라고도 갖다 주고. 근데 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런 장비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장비는 그나마 낫지. 근데 이것도 크다, 굳이 그랬어요. 이건 수중운동 치료 원리들이니까 이거는 여기저기 제가 막 공부하고 막 하면서 막 여기저기 거를 막 갖다 붙였는데 그 당시에 이거를 다 출처를 적었어야 됐는데 참 내가 4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백투더 피처 한다면 이거 다 여기다가 다 출처 적어놓고 싶어. 느리고 깊은 호흡 유도를 하면 이런 심부 근육들이 활성화됩니다. 음, 지금 다시 봐도 구리지 않는 나의 강의록, 40년 전 강의록 어떻게 하면 좋아? 인체 운동면을 고루 이용하도록 해야 돼요. 미치고 환장하겠죠? 음, 한숨이 있지. 어떡하냐. 잘못 온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 어, 이거는 그 책, 번역한 책에 있는 거, 이게 동작들 그냥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일부에서 이런 거 좋다. 그래서 다양한 수치료 기법들로 빠들어가지 링메소드, 그리고 할로이, 와이스, 아이치, 브리덴코,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내용들이고요. 할로이 10포인트 프로그램에서 정말 저는 많은 영감을 얻었거든요. Mental adjustment, learn to react appropriately to water. 물에 들어가면 두렵죠. 내가 사는 환경이 아니니까. 우리는 무언가에 도전을 한다 했을 때는 거기에 적절하게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멘탈을 정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미주신경 활성화 운동법. Of great importance is adjustment to fluid mechanics. 혈력, 수력학에 잘 적응하도록. 즉, 부력, 응? 그리고 흐름, 그리고 파장, 이런 것들. 그래서 breath에 breath control, also vision. breath control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물에서 내가 호흡을 편안하게 할 수 있으면 이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입으로 불기, 불기 교육을 먼저 합니다. 코로 불기, 뽀글뽀글해서 바닥에 가라앉아 보기. 죽지 않아. 괜찮아. 음. 여기에서 저는 어떤 영감을 얻었냐면 생존 운동 전문가 과정이라는 걸 만든. 생존 수영이랑 연결을 짓지 마세요. 살기 위한 운동법이 아니에요. 죽음을 항상 연습을 하는 거예요. 죽음을. 안 죽어. 두려, 두려움 극복을 위한 운동법, 두려움 극복을 위한 운동인 거예요. 로테이셔널 컨트롤, 컴바인드 해서, 아이고, 내가 이걸 안 쓰다 보니까, 참, 내가 내 거를 제대로 쓰지를 못한. 어,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스테인리스, 고요하게 있을 수 있게 터뷸런트 글라이딩을 치료사가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음, 강직에 있는 친구나 아니면 정말 그 본인이 본인의 움직임을 수의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물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이건 감동이에요. 제주에서 지금 장애인들 대상으로 스쿠버 다이빙을 해주는 친구가 있거든요. 자랑스러운 나의 서울대 대학원 동기. 음, 정말 제주에는 내가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 너무 많아. 그 친구랑도 40년 된 거네, 그러면. 40년 전에 대학원 다니면서 알바로 수영 강사할 때 친구니까. 마수 김준호 팀장님이에요. 마수를 배우려면, 제대로 배우려면 이분한테 가셔야 돼요. 어지러울 수 있어요. 음, 꼭 기억해 주세요. 마수. 굉장히 편안하다고 함부로 덤비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린다면 팔다리 기신 분, 제발, 제발 부탁이니까 팔다리 긴 사람들이 도전하세요. 아니면 나는 아기가 너무 좋아. 소아 치료할래요. 어, 이러시는 분들이 하시던지. 음, 이건 받는 환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이익이에요. 저처럼 팔다리 짧은 사람은. 그리고 본인 몸에도 안 좋아. 아이치는 와스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니지만 이게 수중 타이치, 깊은 호흡과 사지를 쭉쭉 늘려주는 아까 영상 잠시 보여드린 게 이 아이치를 가지고 우리 한국 수영장은 너무 추우니까 좀 템포를 빨리 해서 제가 한국형으로 만든 거 아까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거예요. 지금 박보람 선생님 그 시니어 타워 분당 거기 이름이 뭐였더라? 분당 시니어스 서울 시니어스 타워요. 서울 시니어스 서울 아닌데 자꾸 서울이라 해서 매칭이 네. 안 돼. 서울 시니어스 타워에 수심이 1.2 정도 되는 그 깊이에서 하기 좋아요. 아이치. 음. 수온도 32도. 딱 좋은 거야. 어르신들 너무 좋아할 거야. 여기에 편안한 음악, 그리고 좀 템포 빠른 거 섞어가면서 32도도 아주 따뜻한 물은 아니거든요. 실험별 프로토콜, 이런 것들은 넘어갈게요. 그리고 펑셔널 리치 테스트는 제가 할로윈 들어갔을 때 이걸 엄청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 택견 선발기로 원래는 수중 택견을 만들고 싶어서 이제 할로익을 교육을 받은 건데 아까 아이치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래서 그냥 저는 고대 물리치료과에서 그냥 실버 건강대학 운영하면서 어르신들 낙상 예방 운동으로 택견 선발기로 논문을 쓸 때 이걸 썼죠. 음. 근데 이것도 측정하는 방법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얼만큼 본인이 앵클 스트레치를 쓰느냐거든요. 근데 자꾸 힙 스트레치를 쓰세요. 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코어가 좋으면 앵클로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앵클에 레티나큘럼이 있죠. 여기에 고유수용 감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잘 살아있는 분들은 또 기가 막히게 잘 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안 넘어지기 위해서 엉덩이를 쭉 뺍니다. 그래도 점수가 잘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측정 방법이더라.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음, 넘어지지 않는 자세 전략에는 앵클 스트레티지, 햅 스트레티지, 이도 안 되면 스텝, 한 발을 디뎌버리죠. 그런 전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주관적 측정 방법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할 때 두려움을 측정 항목으로 또 평가를 했어요. 넘어짐에 대한 두려움, 주관적 척도로 설문을 같이 했어요. 넘어가시면 뭐 이런 것도 막 해봤죠. 근데 이거 기가 막히지 않아요? 트렁크 몸통, tonus reduction, 톤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continuous slow movement, 지속적으로 들이쉬기을 계속해 주는 거. positional release, release with awareness. 제가 그런 것들을 나중에 공부해가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그래서 이거 진짜 if you make a mistake 실수해도 돼. 근데 이거를 그냥 맨날 실수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수가 두려워서 뭔가를 발을 헛디딜까 두려워서 발을 못 디디면 안 된다는 거야. 많이 하는 게 장땡이에요, 선생님. 많이 하세요. 많이 하다 보면 작품이 나와요. 이것도 그때 아메리칸 뷰티가 무슨 영화였는지 기억도 안 나. 아메리칸 뷰티가 그 러셀 크로우 나오는 게 아메리칸 뷰티인가요? 그 천재 수학자, 경제학자. 그러다 나중에는 조현병. 그 천재와 조현병은 제가 봤을 땐 기전이 똑같다고 봐요, 저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때는 천재고요. 대사적으로.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게. 이 대사가 조금 어긋나 삐끗해가지고 그걸 감당을 못한다? 그럼 미치는 거죠. 도파민이 과다 분비돼서 보통은 시장에서 정보를 걸러줘야 되거든요. 근데 거르지를 못한대요. 다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내부의 소음도 있고 외부의 소음도 있고 그래서 되게 예민하고 민감하고 사람이 좀 천재성 있는 사람들이 좀 그렇거든. 제가 천재성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좀 저도 되게 반맛이거든요. 제가 봐서도.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빛도 싫고 소리도 싫고 그러니까 사람 많은 데는 저는 너무 힘들고 어 그래서 물도 처음엔 너무 자극적이었고 그렇지만 제가 미토콘드리아 대사적으로 감당 가능하고 건강해지니까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팍팍팍팍 머리가 회전이 빨리 된다기보다 연결이 너무너무 잘 되고 창의적으로 뭔가가 남들은 이 생각을 못 한대. 왜 이게 안 보여? 왜 이 생각을 왜 못해? 내가 이상한 거더라고요. 자기 자랑 했네, 결국엔. 근데 이런 사람이 잘못하면 건강관리, 그러니까 술도 좋아해. 왜 자꾸 술 마셔? 혼술 좋아해. 왜? 힘드니까. 그러다 이제 미치는 거지. 약물 중독되고. 응? 저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항상 이기는지 궁금하지? 그건 내가 항상 돌아갈 힘을 이런 거에 난 감동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면 된다. 악으로 깡으로. 어? 못하는 건 네가 안 했기 때문이야. 하면 돼. 이렇게 살다가 요즘에 제가 뭐라고 합니까? 하면 늘어요. 조금씩 동시에 꾸준히 알물샘으로 하나라도 제대로 건져가자. 그래서 건강해요, 요즘엔. 이게 저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딱 애 낳기 바로 전. 이때가 제가 모든 거 내려놓고 물리치료과 편입해서, 그러니까 박사 과정 중에 물리치료과 편입해서 1년 다니는 동안에 여름방학 때 무슨 워터파크에 아쿠아로빅을 2달 동안 그냥 강의를 계속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 홍보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가서 선베드 누워서 선탠하고 난 노는 거야. 배짱이야. 나 아쿠아로빅 시간입니다. 네, 일어나가지고 음악 들고 아쿠아로빅 해주고. 그 워터파크 진짜 좋았는데 알바비도 쏠쏠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임신해서 공부하고 국시 보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은 자료 드린 것 같은데 이런 용어들 학생들한테 가르치려고 이런 것들 그때 넣었던 자료들이고요. 코어란 무엇인가? 지금 봐도 훌륭하죠? 수치료에 있어서 수온의 분류 및 효과. 진정 효과가 37도까지고요. 이건 가만히 있을 때예요.
너무나 자극적인 거예요. 여기서 뭔가 수치료를 해준다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수치료, 이런 기전들 알면 좋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게이트 세오리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아이고, 또 돌아가 버렸다. 어떡하냐. 뒤에 거를 뭘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 로테이셔널 컨트롤을 한다는 건 그거예요. 심부 코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거죠. 미세한 다방향의 움직임 해주는 게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도절혼으로 뒤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감각들이. 응? 감각들이 뒤로 A5, C5. A5, C5. 근데 이거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성역에서 내려오는 awareness의 효과라고 그래서 이니비션이라고 그렇게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음,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계속 실수하면서도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아이씨, 그러냐면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까 그랬던 건데 노샬로트 갱글리온 요로 센소리 리셉터들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 보면 A 알파 베타예요 거의 다. 근데 이게 찬 거나 뜨거운 거는 A 델타나 C예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1번 있으면 2번. 메케니컬 A 델타, 더멀 A 델타 이런 것들 CC. 요 머슬 스핀들 이런 애들 다 알파 베타란 말이에요. 이런 애들은 되게 굵고 수초로 많이 감겨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들어가.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통증이랄지 온도 이런 것들은 비리비리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관무조절 딱 닫아주니까 아플수록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더 잘 감각이 정보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C5가 꼭 통증만은 아니에요. 섬역으로 들어가는 정말 인테로셉션, 내 몸의 신체 내부 수용 감각이라는 거. 그리고 많은 것들이 척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근막을 따라서 뇌로 들어가는 길이 따로 있다. 그래서 척수 손상 환자일지라도 성욕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대소변 조절도 좋아지고,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제 주변에는 자꾸 일어나는데 이걸 어쩌냐고요. 나보고 자꾸 뭐 이상하다고 하는데, 아, 되는데. 근데 보니까 이거는 미주신경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근막을 따라서 올라가는. 선생님, 이게 우리 몸이 신기한 게 뭐냐면요. 안 되면 길을 만들어요. 자꾸 하면, 자꾸 하면 는다고요. 누군가가 동참을 해줘요, 따로. 응? 그걸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의사가 그 의지를 다 꺾어버린다.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수치료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음. 생각해보니까 이게 내가 수중 운동 파트만이 아니라 이게 그냥 고대 물리치료과에서 제가 강의할 때 수치료 수업 이렇게 진행했고요. 애들 데리고 수영장 가서 이 기법, 이거 할로익, 와스, 아이치, 마드라가주링 메소드 제가 신성대학에 가서 처음 수치료 강의에서 수치료사로 근무했던 친구 오라 그래서 이거 다 실습 같이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결론은 강의 평가 무진장 안 좋았음. 왜 그런지 아세요?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수치로 책에 있는 걸 해주지. 왜 이렇게 엉뚱한 거, 신기한 거는 좋은 말인 것 같다. 저는 어디 가나 그랬답니다. 그래서, 나는 교수가 되지 말아야겠다.
그랬어요. 결국엔 그만둔 건 다른 이유 때문이긴 하지만, 잠깐 이거를 녹화를 체중심 이동 훈련. 발바닥이 제가 껌딱지가 있습니다. 서 있어야 돼. 이게 덜렁거리면 어깨가 솟아요. 상하체 분리 운동이에요. 한쪽 다리를 살짝. 이거 힘들구나. 20년 전 몸이 아니구나. 옛날에 잘했는데. 발차고 쭉. 발차고 하는 게 어렵다면 물속에 선생님 이 자세에서 점프해보세요. 점프. 괜찮죠? 점프 연결도 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상. 다시 반대. 차도 되고. 좀 괜찮은 게 여기서 아랫다리를 점프해서 올려서 이쪽 이상하게 스트레치 할 수 있게 무력을 이용하고. 불밀기 추우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죠? 아이치로 온도에 따라서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물이 너무 차다? 차난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운동으로 시작하고, 몸이 따뜻하다? 그냥 아까 아이치로 시작을 하는 거고. 근데 우리 한국 수영은 좀 춥단 말이야. 근데 그렇다고 처음부터 과하게 운동을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레버암을 지뢰팔을 짧게 해서 꼼지락꼼지락 꼬물꼬물 물에 적응을 하는 거야. 이때 입으로 뽀글거리면서 이렇게 잠기면서 해도 좋고요. 코로 뽀글면서 잠기면서 해도 좋아요. 점점 동작을 키우는 거잖아요. 빠빠빠빠빰 해서 돌았으면 광배, 길어지는 수축, 짧아지는 수축. 스쿼트과 런지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응? 무릎에 좋을 수밖에 없어요. 체중 부하를 분산시키면서 계속 본인의 체중을 줄여주면서 하체 단련 안전하게.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아까 아이치가 헬스 몸에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그냥 이거에 본인이 들이마실 때 살짝 본인의 몸이 뜨는 느낌. 내쉴 때 들이마실 때 뜨고, 했으면 이쪽 방에 뒤에 있는 팔을 열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금 음악이 빨라요. 들이마시고 뒤에 있는 팔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영장은요, 천천히 아이치를 즐길 수 있는 수영장이 없어요. 이제는 좀 세상이 많이 달라. 뒤에 있는 팔을 뒤로 보내서 들이마시고 내쉬고요. 다시 정리해요. 작게 하셔도 좋아요. 지금은 잘 모르는 동작입니다. 뒤에 팔, 왼팔을 열어서 몸통을 이렇게, 그리고 다리도 호흡과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또 첨가해요, 동작들. 지금 이거는 그냥 본인의 관절들 그래서 조금 아까 했던 거를 통하는 거는 코까지 음, 통하는 거는 머리까지 담궈서 만세까지 하는 거죠. 똑같은 음악으로 동작을 자꾸 변화를 줄 수 있죠. 멘탈 어저스먼트, 할로익 테크닉 아까 설명드렸던 그 동작들 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가 수중 택견
사실 허리 깊이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왓수를 할 수 있는. 지금 여기 온도가 지금, 이게 왜 높냐면, 오버플로에서 지금 물을 넘기느라고 새로 지금 만든 곳이라 지금 깊은 거죠. 원래는 이렇게 깊지 않아요. 왓수프리. 그래서 왓수풀에서 훈련하기 딱 좋은 수중 택견이에요. 물론 지상에서도 할 수 있죠. 제가 하는 웰빙밴드 운동 대부분이 지상에서도 할 수 있고 물에서도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수심에서. 이게 태경 후백이에요. 오른발 앞으로 삼각형 정상리학형을 앞에 보셔 앞뒤로 폼을 받는 거예요. 폼을 받는 거예요. 오른발 앞. 팔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어깨뼈. 나의 형태항력, 파장항력. 지금 몸을 못 쓰시는 거예요. 지금 꿀렁꿀렁 거리시는 거예요. 팔이 내려가 있어야지. 들리지 않게. 내리는 게 운동이에요. 자꾸 들리지 않은 이걸 내려놓기, 뭘로? 어깨뼈로. 응? 그리고 저항을 즐겨야죠. 할까 말까. 찍고 돌아오고. 가서 정지예요. 이게 엄청 드는 게 아니고요. 힘을 요구하겠죠. 드는 게 아니에요. 내쉬면서 돌아. 여기서 엄청난 파장항력, 형태항력을 내 몸통 코어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동작들이고요. 보는 김에 바데를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냐면 선생님 봐요. 스팀나스틱인데 어깨뼈를 잘 움직일 수 있어야 배영 동작이 어깨를 보호하거든요. 이렇게 어깨 등짝 쪽에서 끌어내리기 이거를 혓바닥, 발바닥, 뒷발바닥, 손바닥을 넓게 펼치고 엉덩이를 뒤로 살짝 올려서 앉으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 통이 나세요. 어깨뼈 물건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스피널리스, 세미스피널리스, 멀티피더스 같은 잔잔한 근육들이 중심을 잡아주고 주게끔 진동감. 배영이에요, 배영. 이동하면서 부드럽게. 그래서 물보라가 쳐야 되는데 지금 처음 하셔가지고 물 털면서 드는 거야. 이게 물이 얼굴에 떨어지면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그래서 물 털면서. 지금 손가락 신전근, 손목 신전근으로 어디? 상부 승모근, 목, 어깨, 등판. 표면 호흡 상지선. 활성화시키면서 이제 저병 들어가는 거예요. 스윕나스틱이에요. 스윕나스틱. 최근엔 이거를 사건의 지평선으로 만들었잖아요. 푸시앤풀. 푸시앤풀이 수영 동작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밀당 이거는 이거 하면 자유형을 이제 잘하게 돼요. 다 수영을 잘 못하시는 선생님들이시니까 지금 동작이 안 나오는데 이제 팔빅 살사. 골반을 올리는 거예요. 겨드랑이 쭉 뻗을수록 물에서 안전하게 겨드랑이, 애과의 림프 배액을 촉진하고 이제 지상 훈련으로 넘어가는 거죠. 겨드랑이를 쭉쭉. 이제 흉곽. 뒤 닿지 않게 하세요. 뒤 이제 빠르게 옆, 앞, 옆, 뒤를 골반을 같이 움직여주세요.
이걸 컨트롤이 안 되면 이렇게 목이 힘들어요. 댄스 자신 없다더니 너무 잘해요. 이렇게 되면 천골과 그리고 목, 크레니오세이크럴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리고 왈스를 즐겼어요. 아까 우리 그 비중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머리가 무거워. 그러니까 어떻게? 요즘에 이렇게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편해요. 못 베기가. 한 1시간 반 받은 것 같아.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해주시더라고. 사람이었으면 그냥 너 쳐놨을 텐데. 어떻게 해요? 아빠 먹어봐서. 이 정도구나. 그래서 그래서 환장 장치를 아, 물속에서 이 동작 굉장히 좋거든요. 또르륵. 이게 도는 게 어렵지가 않은데 여기까지. 자자. 그 정지 화면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아, 전선. 응, 됐어요. 아, 그냥. 예, 지금 재생되고. 지금 처음부터 보셔야 돼요. 이게 혼자서 못 걸어요. 근데 물에 들어오면 어느 정도 걸어서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불편하고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이게 로테이셔널 컨트롤이에요. 본인이 부력 중심, 중력 중심을 잘 맞춰서 심부퍼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스틸리스 된 이후에 이제 더 걸음 보폭이 이제 막 장난치죠. 이분은 손해 손상이었어요. 손해 손상.
여기까지. 이제